나무가 예전에는 3억 5천만 년 전 얘기입니다. 풀처럼 난쟁이였다, 자라지 못했다.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풀을 배러온 후배가 말을 하길래 매우 흥미로워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여서 물었더니 제가 실은 자료에도 있지만은 이 나무의 속성은 뿌리는 중력의 순응을 적극적으로 하죠.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몸체나 잎은 가지는 중력에 저항해서 하늘로 치솟는 게 그 나무의 속성인데, 그리고 뭐 나무를 그 말을 옛날엔 난징했다, 더 자라지 못했다. 물론 그 자라면 한계는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가 밑으로 중력에 순응을 하면서 한편 저항을 한다고 나무를 보는 견해를 소위 그 물리학 용어 몇 개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무는 반항하였구나, 치솟아 오르려는 녀석이었구나 하자 나무가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어요. 그랬는데 나무가 난쟁이 같은 풀에서 한없이 치솟아 오르려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까지 어떤 물질이 필요했나 봐요. 그 물질의 이름이 리그닌이라는 분자인데, 이 리그닌이라는 분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말해봐야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인내하면서 개발했나 봐요. 개발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용어지만 나무가 자라겠다는 욕망을 위하여 그걸 획득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그 리그닌을 개발하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결국은 개발했나 봅니다. 그래서 나무는 한없이 치솟을 수 있었다 그래요. 제가 우리 쪽수 몇 쪽인지 이런 이야기의 출처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매체가 만든 아름다운 세계 코스모스 뭐 이런 식의 부제가 붙은 옛날에 칼 세이건이 방영했던 그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학자는 우주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 칼 세이건의 제자인 어떤 흑인의 학자는 우리 행성에 대해서 얘기한 후속편을 보고 이제 그 얘기를 제 제자들과 제 후배도 알았나 봐요. 그래서 그 자료가 그 책에 몇 쪽인가 있습니다. 네 개로 된, 그렇게 편집된. 그러니까 이 지구가 끝없이 리그닌을 개발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자란 그 거대한 나무의 그 행성이 됐죠. 뭐 우리가 상상도 같은 걸 통해 이제 가끔씩 접하는데, 그랬는데 그 나무도 수명이 있으니까 태양도 수명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? 이 세상에 수명이 없는 건 연력학 이 법칙이라 그러죠. 만들어진 건 소멸하고 뭐 이런 아주 변함없는 법칙이 있는데, 그런 의미에서 나무도 수명이 있었는데 수명이 다해서 어마어마하게 자란 나무가 쓰러졌을 겁니다. 쓰러졌습니다. 그래서 이 행성은 거대한 나무 무덤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랬는데 그 나무를 썩이고 부패하고 썩여서 이른바 없던 상태, 무화를 시킬 이제 그런 균과 박테리아가 없었다 그래요. 균과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리그닌을 해결할 균과 박테리아가 없었답니다. 그 당시에.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득한 옛날에 35억인지 3억 5천인지 아득한 옛날에 이 행성은 거대한 나무 무덤이 되고, 거대한 그 나무 무덤을 분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죠. 그러니까 나무의 진화 속도가 그것을 리그닌을 부패할 균과 박테리아의 진화 속도보다 앞질러 갔던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나무 무덤이 됐는데도 끝없이 시베리아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대륙들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요동을 쳤죠. 잠시도 이 행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위에 있던 거대한 나무들은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난리를 치면서 그게 또 압력에 의하여 거대한 아주 불이 잘 붙을 가연성 암석이 됐죠. 나무 암석이.
그 중에 이제 석유, 뭐 석탄 이렇게 또 발생이 되는데, 그래서 그 땅 밑에 리그닌을 개발한 나무를 분해할 균과 박테리아가 준비 안 된 상태로 썩지 못하고 땅 밑으로 들어가 암석이 된 그 거대한 나무 화석이라 할까, 그것이 화산이 폭발하고 이럴 때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. 불이 붙으니까 뭐 숫자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탄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상상력이나 뭐 이런 뛰어넘는 세계 이야기들인데, 그래서 그 불이 더 오래 붙어서 꺼지지 않고 탔다는 얘기죠. 그 불 때문에 대기는 이제 지구 온도는 높아지고 태양은 가리게 되고, 또 산소 공급은 안 되니 바다마저 호수가 되고, 호수가 된 바다 끔찍하죠. 우리가 호바테도시 호수가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바다가 꿈틀거리고 파도가 치고 그 어떤 달의 인력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속에서 이제 생명이 발화되고 꼬무락거리고, 그게 어떤 생명의 본질인데, 호수가 된 바다가 또 몇천 년, 몇만 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소위 이 행성이 죽음의 행성이 되었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신비로운 거는 그때가 바로 폐렴기 말기의 그 대멸종이었는데, 이 세 번째 멸종이었던 그랬을 겁니다. 그런데 한 90%가량의 모든 생명체들은 절멸했다 그래요. 근데 10%는 궁금합니다. 10% 남은 생명체들은 어떤 생명체들이었을까? 이제 그것은 뭐 제가 찾아본 책들에서는 안 나오는데, 이건 포인트는 90%의 멸종이 가장 큰 멸종이고, 지금까지 있었던 5번의 대멸종 중에 폐렴기 말의 대멸종이 가장 큰 멸종, 모든 멸종의 뭐 어머니 이렇게 부르더만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득한 시간들이 흐르다가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6번째 멸종을 맞이하게 될 거다. 그 6번째 멸종이 바로 이번에는 뭐 리그닌을 개발한 나무를 분해하지 못한 균과 게으른 박테리아 이런 문제가 아니고, 이번 6번째 멸종은 이제 우리 인간 종들이 일으킨 이 놀라운 힘, 이 놀라운 욕망 때문에 이제 일어날 것이고,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빠르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. 이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모두 내색은 안 내지만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길하고 불안한 이제 그런 어둠의 내용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아득한 옛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보다 지금 6번째 멸종이 시간이 갈수록 확실시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,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 경우에 남쪽에서 이제 뭐 끝없이 여러 그 태풍들이 올라오는데, 우리 춘천은 다행히 내륙 중앙이라 태풍의 피해가 없습니다만은 늘 있던 태풍입니다. 그런데 태풍 규모를 능가하는 거대한 산불, 가뭄, 뭐 지난해 여름에 유럽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그 잘난 유럽 아이들이 겪은 고통, 또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또 거대한 지진, 남미 아마존은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고 장사 사업가들, 또 나쁜 고약한 친구들은 끝없이 벌채를 하고, 그래서 정말 굴러가고 필요했던 산소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,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의 얼음은 생각보다 빨리 녹고 있고, 소위 북극곰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상징이죠. 북극곰 얼음 조각이 점점 줄어드는. 그래서 그런 예를 들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일상을 덮고 있습니다. 이런 나쁜 징후들이. 그런데 한편 이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녹음돼 되어서 이게 더 녹으면 안 되는데, 뭐 학자들은 생각보다 자신들이 학문적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.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. 생각보다 빠르게. 흔히 흉조라 말하는데, 이 흉조가 모든 예측을 뛰어넘게 가속이 붙어 있다는 거죠, 지금. 그런데도 우리의 이 대한민국은
북극 얼음이 녹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거기 해로가 생겨서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 수출할 때 배가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않고 경비가 줄어들어서 매우 잘된 일이다, 이런 게 9시 뉴스에 나옵니다. 9시 뉴스에 여기 이분들 아나운서지만 그 아나운서들의 그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 한결같은 얼굴로 무엇을 전하냐면, 북극에 얼음이 녹아 해로가 생겨서 우리는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 경비가 줄어들고 어쨌든 우리는 더 잘 살게 됐습니다가 나와요. 근데 이걸 사람들은 북극이 얼음이 녹아 해로 바다가 더 넓어져서 육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고, 이게 기뻐할 일인가 하고 물어볼 틈도 없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은 이제 더 많은 성장, 더 많은 GNP, 뭐 G7, 뭐 세계 11위 국가, 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느냐, 우리가 이룬 성취가 얼마나 대단하냐, 뭐 K 뭐 이렇게 시작되는 놀라운 그 욕망이 실현된 데 대한 이제 찬사만 되풀이됩니다. 그런 뉴스의 어떤 핵심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어둡지만 우리가 직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진실보다는 이렇게 모든 과학적 사실이나 어떤 부인하면 안 되는 팩트들이 늘 성장, 경제, 또 어떤 팽창, 더 잘 살 수 있다, 이제 이렇게 당위정이 입혀져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.